네, 자, 전산회계 2급 제109회 기출문제풀이 이론시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거래의 종류와 해당 거래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 자, 거래의 종류 앞에 이론 시간에 처음에 이게 수업이 들어갔었죠. 거래의 종류는 크게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인데 교환거래는 지금 이 빨간 박스가 쳐져 있죠. 자산부채, 자본끼리만 이루어지는 거래가 교환거래입니다. 그래서 수익이나 비용을 왕따시켜서 자기네들끼리만. 근데 손익거래는 어느 한쪽, 이쪽, 자, 요렇게 연결이 된다거나 또는 수익이 발생과 자산부채 자본이 증가 감소하고 연결이 될 때, 자, 수익 또는 비용을 같이 끼워줬어요. 이럴 때는 손익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혼합거래는 뭐냐? 자,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이자와 함께 갚았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도 발생하고 돈이 나갔으니까 자산 감소가 되고 차입금을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 그래서 교환거래하고 손익거래가 동시에 두 가지가 한 번에 일어날 때는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자, 다시 문제로 가서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환거래 상품 100만 원을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계약한 거는 거래가 아니죠. 뭔가가 주고받는 정이 있어야죠. 매출 대금이 10%를 현금으로 받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뭐예요? 선급금, 계약금을 지불했으니까. 그러면 선급금 자산, 현금도 자산. 자, 계약금으로 받았으니까 선수금이죠. 선급금이 아니고. 선수금, 요거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받았다 그랬죠. 현금, 요거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이 없죠. 자, 이럴 경우에는 교환거래. 그 다음 손익거래. 당월분 사무실 전화요금 5만 원과 전기요금 10만 원. 전화요금은 통신비, 전기요금은 수도광열비. 그리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하다. 자, 앞에 비용 두 가지가 들어가요. 통신비하고 수도광열비 차변. 대변에는 뭐예요? 보통예금. 그럼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죠. 자, 자산 감소와 비용이 발생. 수익 또는 비용이 어느 한쪽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손익거래가 맞죠. 자, 1번과 2번은 다 맞는 거고요. 3번. 사무실을 임대하고 1년치 임대료 6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아 수익 계정으로 처리하다. 그러면 차변에 자, 돈이 들어와서 보통예금. 그럼 차변에는 보통예금. 그 다음 대변에는 뭐예요? 임대료, 수익이 발생. 자, 수익 발생, 자산 증가. 요것도 손익거래가 맞죠. 자, 4번 혼합거래. 단기 차입금 100만 원과 장기 차입금 2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상환하다. 그러면 자, 단기 차입금을 갚았어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단기 차입금, 부채가 감소. 장기 차입금, 요것도 부채가 감소. 자, 그런데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습니다. 그럼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감소. 자, 수익 비용 없죠. 자산과 부채만 있어요. 그러면 교환거래죠. 근데 혼합거래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틀린 것.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자, 다음 중 결산 시 대손상각 처리를 할 수 있는 계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대손상각. 한마디로 외상값 뜯긴 거 먹고 튀어버렸어. 그러면 손실로 처리해야죠. 그때 사용하는 명칭이 대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채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못 받는 거. 그중에서 매출채권. 하면 뭐예요? 외상매출금 받을러 상품을 팔아서 나중에 받기로 한 거는 매출채권이라고 그러죠. 2개. 그 다음에 기타채권이라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이 아닌 나머지 우리가 받을 거. 대표적인 게 미수금이 있죠. 상품이 아닌 걸 팔아서 우리가 사용하던 자동차, 차량 운반구를 팔아서 나중에 돈 받기로 했어. 그럼 미수금입니다. 상품은 아니고, 상품이나 제품은 아니고. 자, 근데 여기 단기 차입금. 뭐예요? 1년 이내에 갚기로 하고 돈 빌린 거. 이거는 부채입니다. 유동부채. 부채는 채권하고는 정반대죠. 이거는 대손상각 또는 대손 처리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대손 처리, 대손 상각은 채권에 대해서만 한다는 거. 자, 됐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자, 다음 중 현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 그랬습니다. 자기합수표, 이 기준은 뭐냐? 은행에 가면 아니면 현재 통장에 있거나 금고에 보관된 현금이나 또 은행에 가서 바로 현금으로 아무 때나 교환할 수 있으면 다 현금으로 봅니다. 자기합수표 은행에서 발행한 거 아무 때나 가면 신분증 가지고 가면 바로 현금으로 교환해 주죠. 자, 우편환증서 요겁니다. 제가 견본 통상환증서에서 여기 보면 우체국 직인이 찍혀 있어요. 이것도 요거는 은행에서 발행한 거, 요거는 우체국이 발행한 증서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아무 때나 우체국 가야 돼요, 대신에. 그러면 현금으로 교환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여기 뭐 주식회사 KB 금융지주 정기 배당에서 금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배당금 지급 통지표 받았다라고 하는 건 바로 현금으로 입금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당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개념 아시죠?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 외국 영화에 보면 서랍에서 수표채 꺼내가지고 딱 사인해서 딱 금액 적고 해서 주죠. 일종의 가계수표처럼 사용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받은 거는 은행에 가면 아무 때나 현금 줍니다. 안 그러면 부도수표가 되니까. 근데 우리가 발행한 거예요. 발행하면 예를 들어서 상품을 사왔어. 그럼 차변에 상품, 그 다음 대변, 수표를 발행해서 줬어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가냐면 당좌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요. 그 수표를 받은 사람이 은행에 가서 당좌예금 통장 현금으로 받고 가면 우리 당좌예금 통장에서 나갑니다. 자, 당좌예금 근데 요거는 그 사람이 바로 그날 찾아갈 수도 있지만 갖고 있다가 며칠 있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행한 거는 계정 과목을 분기할 때 현금으로 안 쓰고 당좌예금으로 분리해서 씁니다. 요거는 자, 그러면 나머지 요 우편환 증서나 배당금 지급 통지표는 계정 과목, 자기합수표 요거는 전부 다 뭘로 한다? 우리가 장부에 적을 때 분기할 때 현금으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당좌예금으로 분계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2번이 현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이번 출제위원 중에 교묘하게 함정을 파는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이 있는 것 같아요. 얄미운 정도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차하는 순간에 실수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 지금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서 상품이 순매입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 매출원가 공식에 올 때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뭐예요?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애누리,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세 가지를 뺀 게 순수한 순매입액이 됩니다. 자, 그런데 상품 매입액 5만 원. 자, 5만 원이고요. 매입 할인이 있어요. 할인은 빼야죠. 3천 원. 자, 근데 여기 상품 매입과 관련된 취득 부대 비용 2천 원이 있다. 운반비라든가 택배비라든가 요거는 상품 매입 금액에 더해줘야 됩니다. 요거 더해주면 2천 원, 5만 2천 원이 되죠. 자, 그 다음 여기에 함정을 파놨어요. 상품 매출 애누리. 언뜻 시간 없이 막 보다 보면 이거 매입으로 읽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 이거 매입이 아니고 매출입니다. 매출 애누리는 순매출액 구할 때 계산하는 거지 매입 계산할 때는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얘는 그냥 쫙 줄거버리고요. 그럼 5만 2천 원, 3천 원 빼면 4만 9천 원이 순매입액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이런 문제가 한두 개 더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이 거래 요소 중 차변에 올 수 있는 거래 요소는 무엇인가? 거래입할 요소, 이거 구구단 같은 개념이니까 암기하라 그랬죠. 자, 홈그라운드 쪽은 증가 또는 발생합니다. 증가, 자산은 홈그라운드가 차변이죠. 부채 자본은 홈그라운드가 대변이에요. 그래서 자기 홈그라운드에서는 증가합니다. 반대편에 가면 꼴이 내려요. 감소. 자, 비용은 홈그라운드가 차변, 수익은 대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차변에 올 수 없는 것. 이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숨어 있다는 거죠. 자, 수익이 발생, 올 수 있는 것 그랬으니까 수익이 발생은 대변이죠. 얘는 아웃. 비용이 발생, 자, 요거는 맞죠. 예. 자산이 감소, 대변이죠. 아웃. 부채의 증가, 대변이죠. 아웃.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차변에 올 수 있는 거래 요소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다음 중 외상 매출금 계정이 대변에 기입될 수 있는 거래를 모두 찾으시오. 자, 제가 요거는 제가 갖다 놓은 겁니다. 외상 매출금 계정.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시험 볼 때도 T자 쫙 그어놓고. 자, 외상 매출금. 자산부채 자본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자산이죠. 자산. 자산은 아까 홈그라운드가 어디? 차변이 증가. 대변은 감소. 자, 외상 매출은 뭐예요? 상품을 외상으로 주고 나중에 받기로 한 거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차변이. 자, 작년에 수금 다 못한 거. 여기에 이번에 외상으로 또 물건 판 거. 요거는 외상 매출금이 증가가 돼요. 근데 요거를 수금을 했어. 회수했어. 그러면 감소가 되죠. 외상값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요거는 순매출에 구할 때 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상 매출금에서 빼고요. 그 다음에 아직 다 수금 못한 거 여기 남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 계정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대변에 기입될 수 있는 거, 그냥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다 찾아라 하는 말입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한 달 후에 지급받기로 했을 때 이거는 차변이죠. 외상으로 팔았다 이 말이죠. 외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을 때 이거는 맞죠. 왜? 회수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회수한 거죠? 맞아요. 자, 이제 함정이 또 있습니다. 외상 매입한 상품 대금을 한 달 후에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을 때 갚았다? 지금 우리 외상 매출금 이야기하는데 외상 매입금이 왜 나와요? 이것도 함정으로, 이걸 또 외상 매출로 인식하면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라는 그냥 싹 상관없는 거. 그래서 정답은 나하고 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요즘 들어서 요거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기말재고자산이 5만 원 과대계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없는 것. 재고 파악을 했는데 10만 원이야. 근데 이걸 잘못 적어서 15만 원으로 적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손익계산서 요거 암기하면 좋고요. 못 외우면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실무 프로그램 다 켜 있으니까 거기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보세요. 매출액이 있고 매출원가인데 기말상품 재고액, 재고자산은 이거잖아요. 자, 다른 조건은 다 똑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얘를 5만 원 더 많이 적어버렸어요. 자, 요거를 금액을 실수로 5만 원 더 적으면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 그러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지겠죠. 5만 원 감소합니다. 왜? 얘를 많이 빼버렸기 때문에. 그럼 금액 예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10,000원 더하기 순매입액 10만 원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다 팔았어. 그러면 매출원가는 11만 원이 돼야 되는데 원래는. 근데 요거를 안 적고 5만 원을 빼버렸어. 그러면 얼마가 돼요? 6만 원이 되죠. 자, 11만 원 돼야 될 건데 5만 원 적게 해서 6만 원으로 했으니까 매출원가는 감소한다. 자, 얘는 감소한다. 요게 원가가 적어지면 만약 매출액이 20만 원이다. 원래는 11만 원 빼면 매출 총손익은 9만 원이 돼야 되는데 요거 6만 원으로 적었으니까 얼마예요? 14만 원이 돼버려요. 매출원가가 적어지니까 매출 총이익은 커집니다. 얘는. 이게 커지면 영업이익도 커져요. 영업이익 커지면 다른 조건은 다 똑같다고 치면 당기순이익도 커집니다. 자, 다시 문제로 가서 당기순이익은 자, 지금 여기서 구하는 거는 나타날 수 없는 것. 당기순이익은 5만 원 과소된다? 아니죠. 당기순이익도 아까 5만 원 많아진다 그랬죠. 이거 틀린 것. 1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매출원가 5만 원이 과소 계상된다. 아까 매출원가가 그만큼 줄어든다 그랬죠. 예, 5만 원.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고요. 영업이익 많아진다 그랬죠.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차기 2월 되는 재고자산 5만 원 과대 계상된다. 요 기말상품 재고액이 내년 넘어가면 뭐가 돼요? 기초상품이 되겠죠. 5만 원 많이 적은 상태로 장부가 그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차기 2월 내년으로 넘어가는 재고자산도 5만 원 많아진 상태로 잘못 적어진 상태로 넘어간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아까 영업이익 여기 있죠. 자, 매출액 2천만 원. 여기 적어보겠습니다. 2천만 원. 매출원가 1,400만 원. 1,400만 원. 요거는 빼요. 자,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600만 원입니다.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야죠. 판매비와 관리비,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죠. 그 다음에 급여,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유형자산 처분 손실과 이자 비용은, 이거는 영업 외 비용, 요거는 뭐예요? 영업 외 수익입니다. 직접적인 영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30만 원하고 230만 원 요거를 빼주면, 그러면 자 얼마가 나와요? 영업손익은 370만 원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 이거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기말 매출채권이 2천만 원이에요. 기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로 한다. 곱하기 0.01 그러면 2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1번. 이거는 함정 없이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 자,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이 감가상각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자,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은 2급에서는 한 4가지 정도. 우선 정액법, 일정한 금액. 다시 말해서 내용연수 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잔존금액. 그러면 되죠. 정률법은 일정한 비율이에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이렇게 해서 정액법, 정률법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공식이니까 암기하는 수밖에. 자, 그 다음. 이거 됐고요. 자, 연수합계법. 요거는 자,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에 곱하기 내용연수의 합계분의 자녀 내용연수. 내용연수의 합계다 하는 건 뭐냐? 내용연수가 5년이다.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의 자녀 내용연수 4년 남았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게 연수합계법이고요. 기계장치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도 공장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이거는 같아요. 자, 총 추정 예정 생산량분의 단기 실제 생산량. 이거 어디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광산 같은데. 자, 총 추정 예정 생산량 뭐 100만 톤 딱인데 단기에 10톤을 생산했다. 그러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고 10분의 100 해가지고 감가상각 계산하는 방법이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그런데 자, 감가상각 방법이 아닌 것. 자, 아까 정률법 있었죠?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다 맞습니다. 근데 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판다? 이거 재고자산 파악할 때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서 사용하는 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런 것이 이거는 재고에 대한 단가, 가격 결정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1번. 자, 이거는 제가 참고로 설명하기 갖다 놓은 겁니다. 다음이 지출 내역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과 직접 관련 있는 것. 출장, 여비, 교통비, 이거는 당연히 판매비와 관리비 들어가겠죠. 거래처 대표자의 결혼식 화환 구입비, 이건 뭐예요? 접대비죠.
접대비 요거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코드번호 813번 씁니다. 자, 근데 차입금이자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 이자 갚았어.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그래서 시험 볼 때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항상 켜놓고 있다가 혹시나 불안하면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 요거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입니다. 기부금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요거는 아니다. 영업의 비용이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 검색을 했더니 컨트롤 F 누르면 검색 창이 나타나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딱 쳐보면 영업의 수익 901번부터 950번까지는 영업의 수익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가하고 나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자, 이것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본 종류가 4가지가 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2개 있죠. 5가지구나. 다음 좀 자본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익잉여금은 말 그대로 장사해서 물건 팔아서 벌어서 남는 돈을 이제 제껴놓은 거고, 잉여금, 우리 잉여 농산물 이런 말 쓰잖아요. 자본잉여금은 장사, 영업이 아니고 주식 거래에 의해서 발생하는 잉여금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본에 분류해서 자본잉여금 주식 발행을 했는데 비싸게 주식을 팔았어요. 그 다음에 자본금을 줄이는데 감자 차익, 자기 주식을 샀다가 팔아서 또 이익 봤어. 자기 주식 처분이. 전부 다 주식과 관련된 겁니다. 자,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영업활동에서 번 돈, 남은 돈 적립해 놓은 거. 자, 그러면 자, 다음 중 자본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다 자본잉여금인데 임의적립금, 개정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 딱 가서 봤더니 임의적립금은 이익잉여금 항목이더라. 그래서 얘가 틀린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아주 생큐죠.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자,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항목이 합계금액으로 적절한 것. 자, 분명히 함정을 파놨겠죠. 애매하면 유동부채, 개정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열어놓고 보세요. 예상매입금, 유동부채죠. 예수금, 유동부채, 미지급 비용, 유동성 장기부채. 이 4가지는 유동부채입니다. 자, 유동성 장기부채,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장기부채, 1년 이내로 들어왔으니까 유동부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비유동부채죠. 1년 이상. 그 다음 미지급 비용. 자, 요거는 뭐예요? 유동부채죠. 선급 비용은 선급자가 들어가면 선급금처럼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거. 자산입니다, 이거. 그래서 해당 사항 없고요. 예수금 유동부채 맞죠? 예상매입금 유동부채 맞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4가지를 더하면 얼마요? 920만 원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다음 중 당좌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개정과목 적용 등록 메뉴 가지고 이번엔 뭐 다 풀 수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 자, 유형 자산에 보면 건설 중인 자산이 밑에 있죠. 건물을 짓고 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됐어. 그러면 그래 돈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쓰는 건설 중인 자산. 이거는 유형 자산입니다. 나중에 완성이 되면 건물로 바뀝니다. 개정 과목이. 자,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 예, 건설 중인 자산, 이거는 유형 자산입니다. 자, 됐고요. 상급 비용, 현금, 매출채권은 당좌 자산이 맞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고. 자, 마지막 15번 문제. 다음 중 유형 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했을 때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래를 고르시오. 우리 이론에서 배운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예를 들어서 뭐 기계장치나 건물이다. 자,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한층 더 증축을 해서 한층 더 올렸다. 건물이 너무 낡았어.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수명을 연장을 했어요. 자, 자본적 지출은 가치를 증대하거나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하고 없는 건물 금액 차이 많겠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해서 수명, 내용연수 수명을 연장시키고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로 해서 자산 증가로 표시하고 단순하게 원상복구, 회복
요번에 태풍이 있었지만 태풍으로 유리창 깨졌어. 그거 유리창 다시 끼우는 거. 건물 밖에 페인트를 다시 칠한 거. 이거는 원상 복구입니다. 건물 가치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 거는 수익적 지출, 다시 말해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건물이 피난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출, 피난,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 뭐 이런 것들 설치하는 거 돈 많이 듭니다. 값어치가 올라갔죠? 자본적 지출이고요. 내용연수, 수명을 연장하는 지출, 자본적 지출 맞습니다. 상당한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지출, 이것도 맞아요. 기계장치 같은 경우 완전 업그레이드 하는 거. 자, 근데 건물 내부의 조명기구를 교체하는, 형광등 교체하는 거, 이거는 수익적 지출 수선비로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혹시 네이버 카페에서 보시는 분은 상관없고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거기까지 제가 질문 답변을 다 못하니까 네이버에 박쌤 전산에게 오셔서 여기 오면 20-30만 개의 질문 답변이 있습니다. 검색해서 공부하다 막히는 거 찾아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실무 시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